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지난 8월 1일자에 발표됐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오늘은 상세히 최종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는 사도 3촌과 기농기촌 수요자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서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지의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농림축산부는 지난 8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치 해당 토지는 그럼 어느 토지에 시설이 가능한가를 먼저 살펴보면 24년 8월 1일자 농림축산부 식품부 보도 자료를 근거해서 혁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번 쉼터의 특징은 전, 즉 밭, 답, 논, 가수원 농지에만 적용되는 준주거시설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치 대상자는 농지 소유, 농업인, 본인 소유, 자격농지, 도시인은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 면적의 1000제곱, 즉 302평 미만의 농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의점은 비농업인의 경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농지여서 농지거래가 불허될 것으로 사례되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와 같이 시설 규모와 또 영농 의무 제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기준의 그러한 농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의 농막의 모습과 농막 제도 개선에 대해서 표에서 일람표에 의해 전하시겠습니다. 건축 면적으로는 연면적 33제곱 10평 이내 허용 데크와 정화조 부속 시설 면적은 제외되고 한 면에 최대 12제곱 약 3.6평 정도까지는 주차장 설치 가능 쉼터 건축물 플러스 부속 시설 데크 정화조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57제곱 17평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데크 및 부속 시설 데크는 가장 긴 예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하며 농지를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에 2배 이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 전체 면적 57제곱 17평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부지는 최소 115제곱 34평 이상 구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그러한 허가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이 밖에 한 면에 최대 12제곱 약 3.6평까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현황도로의 접안,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비에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있습니다. 쉼터의 존치 기간은 농림식품물은 내부 사용 기간 연장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자동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영농의 의무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강화 설정했습니다. 세금과 기타 사항,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은 다만 설치 시에 약 10만 원 정도의 취득세와 연일에 1만 원 수준의 재산세는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1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고,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누어 설치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임차하여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을 경우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전기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준수에 통해서 숙소 사용을 위한 최선의 안전 확보, 방제지구, 국토위험법, 붕괴위험지구, 급경사지 재해방지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 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등 지역의 하수도법, 각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지역 등이 제한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기존 농막의 양성화, 농식품부는 기존 설치된 농막들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쉼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유예기간을 주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규정에 합하면 양성화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반드시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 연면적을 합계 33제곱 10평 이내로 지으면 되고,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의 데크와 정화조 첨화를 만들 수 있게 하여 한 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향후 계획,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 8월에 발의하여 1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농지법 및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 24년 하반기 발의하여서 25년에 시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의 현장 소리를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이번 체류형 쉼터는 기존 건축된 전원주택 농막 시장의 그림을 바꿀 그야말로 혁신적인 대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도 토지와 전원주택을 모두 다 매수해야 하는 경비 때문에 망설였던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메마른 대지의 단비와 같은 소식들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혜택만큼이나 부작용도 예상합니다. 우선 전국의 농지, 절대 농지를 제외한 가격이 점차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농 목적이 아닌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목적 농지 및 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새로운 농촌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가피할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농막이 허용되고부터 이미 예상한 일입니다마는 이제 전원주택시장의 대세는 단연코 소형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입니다. 비용 기간 면에서 기존 건축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농기촌이 목적이 아니라 주말주택, 휴양,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기존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래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막도 그러야 하지만은 전기수도 정화조 등 시설은 결국
건축법과 지자재 건축 조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한다. 터다지기 간로공사 등 즉 이와 관련된 재비용의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농막 쉼터의 단면 평면도를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주차장에 단지 배치도가 되어 있으면 도로 주차장, 지금 쉼터의 모습이 되겠고 농지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가장 표준적으로 여러분께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올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